대충 적어.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풍조 하나만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예. 이제 이게 요즘에 이 남녀가 사귀다가 네.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져 갖고 성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성관계를 이제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서로 이거 갈등이 생겨 갖고 헤어지면서 네.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하는 고소를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은근히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는 서로 합의하에 어떤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니까 저 강간당했다 속된 말로 네, 성폭행 네. 당했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그거를 스스로 변소하고 아니라는 그렇죠. 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성행위 자체가 내밀한 공간에서 둘만이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입증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가해를 당했다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나, 가해를 했다는 사람이나 입증하기가 서로 어려운 그런 지경이거든요.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요즘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연인끼리 혹은 만난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관계 동의서를 쓴다는 겁니다. 참 세상 살벌해졌어요. 앱이 있어요.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7월 달에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네. 석 달 동안에 1000여 건 정도가 다운로드가 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 앱이 국내 최초로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을 난 김호평 변호사가 있어요. 네네. 남녀를 떠나서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 네.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서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불안할 바에 차라리 성관계 안 하겠어. 그러게요. 이렇게 서로 네? 못 믿는 사이에서. 그럴 바에 안 하겠어 정말.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강제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네. 여성은 임신할 경우에 남성의 공동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성관계 동의서가 그럼 과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잘못하면 악용됩니다. 강요해가지고 강간을 해놓고 이거 강제로 빨리 해. 찍어 사인해. 네.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게 문제인 거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서 좀 일방이 강압적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구축된 관계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성관계 동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요 근래, 불과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 성관계 동의서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어디서요?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이거. 2000년도 초에요. 2000년 초요? 예, 네. 미국에서 나왔어요. 아, 미국에서. 미국의 그 NBA 농구 있죠. 네네네. 그 LA 레이커스인가? 거기에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 있어요. 네네네. 돈 엄청 벌고 잘 나가는 네네.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좀 바람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발의 백인 19살 미성년자 여성하고 성관계했어요. 아이요. 네. 그래서 그 여성이 이 코비를 상대로 하고 강간당했다고 이제 신고했습니다. 소송을. 네.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석금 내고 이제 나와서 네. 나중에는 결국 돈 주고 합의해서 정리가 됐는데 네. 그게 미국 사회에 한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2003년경 내 기억이 그럴 거예요. 네네. 그렇게 시끄럽다가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또 역시 사업하는 새끼들은 또 사업하는 놈들이야. 네. 야, 요거 개발해야 되겠다. 요거 돈 되겠다. 어떤 사업가가 성관계 동의서 양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면 거기에다가 콘돔 2개를 넣었어요. 예, 예. 그걸 합쳐갖고 일체 상품을 만들어서 99달러인가? 그거 팔았어요. 야, 성관계 동의서에다가 콘돔 몇 개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한 일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한때 그게 미국 사회에 많이 팔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성관계 동의서 얘기가 나온 거는 미국 그 LA 레이커스 그 코비 브라이언트인가 그 친구에서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아름아름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도 그게 앱이 깔리면서 막 퍼졌었어요. 일본에도. 네.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급기야 이제 막 이게 나와요. 근데 그러네요. 사실은 몇 년 전, 수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 예.
양식으로 갖고 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거 성관계 동의서. 그리고 교수님 제가 이제 확실히 느낀 게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금 기성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뭐 암묵적으로 어떤 동의나 뭐 신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개인화가 되고 좀 그렇죠. 코비드 겪으면서 단절화되면서 서로 신뢰가 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놀랬던 게 교수님 근래에 제가 이제 접하는 사건들 보면 사건 기록을 쭉 보면은 이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녹음들 많이 한다니까요.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이 되게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사건에서 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친구가 여자인 친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인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녹음을 하더라고요. 녹음해요, 진짜 괜찮아? 뭐, 너도 괜찮다고 한 거다? 뭐, 우리 지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남겨놓고. 녹음한다니까요. 녹음하는 경우들도 왕왕 이제는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거 정말. 아무리 봐도 그 녹음하는 경우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아주 오래전에 현직에 있을 때 그 녹음하는 못된 버릇으로 인해서 강간범은 면한 놈 하나 내가 사건 취급한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놈이 그 여성이 사실은 실제로는 그 남자 그놈하고 바람이 난 거야 바람. 바람이 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남편이 추궁하니까 이제 저 이후에는 계속 같이 지가 만난 건 맞지만 처음에 그 남자한테는 당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성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그 사람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한 게 있어요. 그 여자가. 그러면 첫 번째는 분명히 강간이라는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새끼 데려다 조사했더니 그놈이 가시죠 저희 집에. 저희 집에 가셔서 제가 처음부터 성관계 하면서 내가 강간한 건지 아닌지 제가 근거를 가니까 테이프가 한 짝이 한 짝.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그 처음 전화 걸어갖고 같이 모텔 가는 것부터 녹음 다 돼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놈은 강간은 면했어요. 그런 사건도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녹음하고요. 네, 맞아요. 성관계 동의서를 쓰는 이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성관계 동의서를 쓰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강간의 어떤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거 분명히 그게 효과가 없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악의적으로 이게 악용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강간해놓고 강제로 사인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의했다고 우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사전에 동의는 했는데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여성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오케이였는데 중간에 싫어졌어. 그런데 걔가 했는데 얘가 했어.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동의서 그거 아무 효력이 없잖아. 그렇죠.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강간을 해놓고 차후에 여성이나 남성한테 억지로 찍게 해서 하는 그런 악용. 네네 맞아요. 처음에는 동의해놓고 맞아요. 동의해놓고 한 다음에 난 거기 들어가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최종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했어. 그러니까 합의서는 이거 무효야. 이래버리면 그것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관계 이 동의서 법적 효력은 크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응? 이게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배경에 자꾸 이제 무고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배경은 또 우려할 만한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참 이걸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될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참 두 사람 간에 굉장히 이거 성관계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행위인데 참 이런 풍조를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러네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교수님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그러면 관계를 하기 전마다 매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가 앱을 해가지고 딱 등록을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보내줘. 그럼 거기서 동의를 앱을 눌러갖고 상호 딱 소지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이제 관계를 맺고 싶을 때마다 매번 해야죠 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키스하고 이제 관계가 뭐 진척된다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냉정하게 딱 끊고 이거부터 누른 다음에 해야지. 이 너무 이건 각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서로 불신. 글쎄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앱 출시하려다가 시끌시끌 했었고요. 네. 이게 글쎄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 이게 좀 뭐 한 세대 어떤 풍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씁쓸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건- 진짜 이런 얘기도 있네요. 만약 이게 그 약간 부작용 중에 또 하나가 이러면 이제 성관계를 맺은 시기나 뭐 그런 게 다 특정이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남지. 예, 예. 이게 만약에 그럼 나중에 악용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러면 또 그러니까 그거 다 남죠 기록에. 그것도 문제겠고. 아이고 참. 이 코비 브라이언트 때문에 아주 미국 사회가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성관계 동의서라는 얘기, 그 콘돔 회사 그 오너가 만들었어요 그 상품을. 그 포맷을 예, 예, 성관계 예. 동의서하고 플러스해서 콘돔 몇 개하고 섞어가지고 일체 상품으로 엄청 불티나게 팔렸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 한때. 그때만 해도 교수님 약간 그냥 어차피 피임 기구를 판매하는 게 메인 목적이고 거기에 약간 작은 이벤트성으로 좀 가미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그래서 좀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오늘 이슈는 뭐 요 정도 돼서 마치죠. 뭐.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